먼저 이제 시스템을 집어넣을 적에는 시스템에다 룰을 철저히 가르치고 단어 레벨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뿌려가지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같이 읽는 단어를 알아서 패턴을 여기서 넣었습니다. 넣었지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선 그 이렇게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는 단계를 그러니까 이 책만 하더라도 6단계로 되어 있어요. 한 권 자체가 세컨드 레벨이. 이 아래에 있는 퍼스트 레벨도 6권이 6단계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드 레벨도 6단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많은 유익한 지식을 집어넣는 동시에 재밌게 만들고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 교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걸 봤습니다. 그 전에 만드는 교재라는 것은 그 실라버스를 만들어질 적에 그 문법에 대한 룰 패턴을 가르치지 않은 것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이걸 발음하고 철자하고 연관이 안 돼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우리말하고 쓰고 읽는 맛이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룰을 가르치면서 이런 위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레벨을 맞춰서 가르치니까 효과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전에 애들 가르칠 적에 그냥 레스고 그럼 레스고 1권부터 6권까지 가르치고 그전에는 스타트 디 잉글리시로 가르쳤는데 그것도 1권 6권에 가르쳤는데 거기서 많은 단어와 발음을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치고 룰을 안 가르치고 일일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법 룰을 가르치고 뜻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쓰기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다 떼는데. 그리고 효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 워크북과 워크북까지 많이 연습시켰는데 다른 방법보다는 월등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방법을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레스고를 배운 아이들은 1권에서 6권에 다 띄고 난 다음에도 책을 읽는데 문제가 있고 스페링을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옆에도 워크북을 만들고 레스고도 파닉스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요새 어펜어웨이를 가지고 파닉스를 만들어 1권 6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닉스에도 말하자면은 15음에 대한 기본 패턴만 들어있지 이런 많은 변화형에 대한 그 프로그램하고 서브 프로그램 숫자가 없습니다.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배워도 다 배우고 나서도 음절이 많아지고 하면은 또 못 읽는 현상이 또 생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닉스 배워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다 많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파닉스를 배웠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운드 스프링 하모니에 있는 보다도 further rules, 자세한 룰을 서브오더리 스트럭처를 더 배워가면은 굉장히 효과가 커집니다. 엄청난 효과가 커지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좋고 배우는 사람도 훨씬 그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영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공통점 알아가지고 공통점으로 같이 이제 같은 원리에서 엮어가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을 확실히 여기서 새로운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몇 수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스트럭처를 영어로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새로운 스트럭처를 몇 수에 넣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런 스트럭처 가지고 단어에 아마 수없이 있지만은 수십만 단어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방법 어떻게 됐어요? 단어 하나하나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스페링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가 말하자면은 컨소넌트 클래스가 왔는지 왜 도대체가 거기에 자음이 2개가 붙어 있는지 왜 E자가 끝에 붙어 있는지 왜 A자가 있는지 설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도. 왜 K자를 쓰고 C자를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좀 캣을 써보라 그러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미니멀 페어 연습식 때 많이 우리가 쓰는 얘기인데 이거 써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거 써보라 그러면은 이건 5번음이고 이건 4번음이니까 이거는 E자가 왔기 때문에 EIY 룰 때문에 EIY 룰 앞에서는 이게 C자를 써버리면은 스가 되니까 요거는 여기다 C를 썼다면 세틀이 된다. 그러니까 캣을 만들고 싶으면 K를 써야 된다. 이 룰을 배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캣을 왜 그러느냐? 요거는 EIY가 아니니까. EIY가 아닐 때는 무조건 C는 크 발음 난다. 그러니까 캣을 읽는 거예요. 이 발음에 중요한 건 이거다고 이거죠. 5번, 4번. 구분이 되거든요. 5번은 숫자가, 4번은 숫자가 낮고 5번은 높으니까 이건 조금 덜 내리는 거예요. 4번은 그러니까 이하고 잇몸 사이에다가 혀가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4번이에요. 5번은 요 밑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우면 쉽잖아요. 그러면은 4번, 이거는 5번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캐틀, 이렇게 읽으면 캐틀. 다르죠? 발음이 캐틀, 캐틀. 다르죠? 발음할 때 입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연습시킬 때 애들 시켜보면 이거 받아 쓰라 그러면은 자꾸 헷갈리고 잘못 오면은 처음에는 보게 해요. 나 이뻐, 입 짧아라 그러면 캐틀 그러면은 캐틀 그러면 E자를 딱 쓰고 K자를 싹 쓰죠. 그리고 캐틀 그러면은 캐틀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내리면 캐틀 그러면은 재빨리 C자와 A자를 써요. 룰을 배운 다음에. 근데 나중에는 입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 돌아서요. 돌아서가지고 캐틀 써봐라 그러죠. 또 캐틀 써봐라 그러죠. 소리만 듣고 4번, 5번을 구별해야 돼. 이 훈련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도 이게 4번, 5번에 해당되는 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미니멀 페어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이 기본 단어선에서 발음 철자선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문장 내에서 의미로 연결이 되고 의미 있는 문장이라 해야 되고 거기에 되도록이면 유익한 지식, 남한테 유익한 과학에 대한 지식 아니면 도덕적인 말이자면 윤리적인 내용이 든 걸 할지 뭔가 유익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교재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내용 배운 것은 유익하고 말하자면 윤리적이고 이제 좋은 걸 가르치면서 그걸 앞에 내세우지 말고 가지고 나면 수단은 그림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또 그걸 몸으로 운동하고 연극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게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흥미진진해가지고서 뇌도 아주 풀 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고 거기서 배우는 지식도 훌륭한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걸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규칙만 가지고 규칙 쭉 나가면 질러서 나갔다 그러죠. 못 배워요. 그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데 에러가 있는 것은 교사를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교사를 양성기관도 없고 또 교사를 양성해놔도 그 사람이 가르칠 교육장이 없고 왜 그러냐면은 유치원부터 각 영어 학원에서부터 각 대학에서 각급하게 영어를 배우는 데가 다 일정한 텍스북이 있어가지고 그 코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방법은 어머니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배우면 간단하니까요. 애들이 배울 때는 아직 추리력이 약하니까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애들이야 어른들이야 귀납적 연역적 추리가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룰을 가르치면 뭐 간단히 배워요. 실제로 내가 우리 학원에서 애들이 오면은 애들한테 어머니 따라오게 해서 어머니들이 같은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뭐 이 얘기는 100% 알죠. 애들은 몇 번 되풀이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옆에 앉아서 집에 가서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달 주면서 번호를 넣어라 그러면은 이상해요. 얘가 이걸 벌써 이게 다 넣어놓느냐 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몇 페이지씩 써가지고 번호를 다 넣어가지고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너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요, 엄마가 도와줬어요. 그래요. 엄마가 가르쳐줬죠. 예, 가르치면 설명해줬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단어를 알 수 있겠어요? 곤충의 쥐들이라는 단어를 읽겠어요, 애들이? 이걸 더 정확하게 넥타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고 그 뜻을 알겠어요? 그림과 뜻과 이 룰과 이걸 할 적에 이게 쉽게 배워진다는 거, 그러면은 못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텔레비에서 보면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무슨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하고 뭐 나온 걸 많이 봅니다. 그 아이는 탁월한 부모들이 그런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가르쳤겠죠. 또 하나는 애가 막 그 언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지능이 뛰어나게 태어난 경우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했던지 지능이 뛰어났던지 뭐 그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천재로 태어난 아이 또는 그 부모가 특별히 그런 교육의 성의를 가지고 전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흔한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란 건 전부 보통 아이들입니다. 보통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이게 중산 이하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잣집 아이들 오는 애들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려는 열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 배우니까 여기서 하나 가르치면 여러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룰을 배우는 건 어른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은 쉽습니다. 책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말로 자세히 해서 써놨으니까 책을 다 읽어보도 알고 그것이 되면서 지금 이런 책을 구해가지고 오면 더 좋겠지만 이런 책 보기 어려우면 꼭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나온 어느 얘기책도 괜찮아요. 영어로 된 제대로 된 얘기지만 그것에다가 이 룰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한테. 어머니가 읽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애들 호기심이 없어져요. 룰을 배우면 적용해가지고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문장을 골라가지고 읽히는 거예요, 먼저. 예, 이렇게 봐서 잘못 읽으면 왜 그렇게 잘못 읽는다 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 읽고 따라오고 뭐 여러 번 써봐라 이렇게 열심히로 기억해라 외워라 그러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걸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 뭐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학교 원망하지도 말고 정부에서 뭐 교육정책이 어떻네 그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결국에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사임당과 같은 분들이 율곡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머니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들 교육입니다. 아들한테 말하자면은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높은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고 어머니한테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유치원 선생한테 학교 선생한테 학원 선생한테 기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그 7살 된 아이, 8살 된 어린아이를 엄마 혼자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돈도 덜 드는 방법이고 무슨 사교육비 와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배우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원리라는 게 비단 영어 배우는 데만 적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자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그런 방법으로 애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것을 프로그램 스트럭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데 그것을 섣불리 가르쳐놓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몇 번 응용해가지고 복잡하게 함정을 파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능개발문에 가르치고 있으면 그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뇌 생리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 단계로 만들어 가르치되 되도록이면 많은 그런 감각기관을 동원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어머니들이 성의를 다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문제를 다른 거 하나 잠깐 뭐 이건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죠. 이게 자음의 경우인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와의 규칙 나오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C자 다음에 이와의 규칙 적용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센트 그럴 적에 이니까 이것이 스 발음 난다는 거. 그 다음에 CT 열 적에 이것도 I니까 이것은 이제 3번음 난다는 거. 요거 스 발음 난다는 거. 근데 Y 할 때 사이클 할 적에 같은 C자지만 요거는 EIY가 없으니까 이건 크 발음이 나지만은 이거는 Y자가 왔기 때문에 스 발음 난다는 거. 이런 패턴을 먼저 가르치고 이제 단어 레벨에서 응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응용해서 처음부터 응용된 걸 가르치지 말고요.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컨소넌트 클래스가 오면은 애들이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된 건 간단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혼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요 C자를 봐가지고서 요거 봐가지고 요거 A자가 왔다. A자가 왔다 그래서 그냥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EIY를 써주는 거예요. EIY를. EIY가 아니다. 그러면 요건 스가 아니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케일이다. 요거는 E자가 왔다. 그렇게 매직이다. 그래서 사이버이다. 이게. 그래서 스케일. 이렇게 되는데 또 L자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LE 앞에 슬라브리 하나 생겨서 음절이 생겨서 1번이 들어간다. 그래서 스케일. 이렇게 발음해야 자연스러운 영어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패턴 하나 써놓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 대신에 자, 이런 걸 이제 써놓거든요. 이런 걸 써놓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SC인데 여기도 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가 있으니까 요거는 2번인 건 되죠. 이게. 그러는데,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그 E는 발음 안 나는 걸. 니가 아니라 발음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C자가 어떻게 읽을 거냐. E와 이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S가 된다. 그럼 요거 SS인데, 그러면 S. 근데 두 개만 하나만 발음한다. 그러니까 요 앞에 건 발음하지 말고 뒤에 것만 발음하게 되면은 scene 이래서 경치, 광경, 이렇게 배경,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이런 룰이 적용돼 차이가 난다고 알면은 그 외에 응용해서 보여줄 단어는 수없이 있어요. 수없으니까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재밌게 읽혀주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무슨 단어를 갖다 놓더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단어를 갖다 놓더라도.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걸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보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매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0,2번으로 자기 글자 이름대로 I 이름을 나오죠. 그 TH가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유성음이 되어야 된다는 규칙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C자가 Y가 있으니까 EII 구축에 이어가지고 요거 스 발음 난다. 스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발음하자. 앞에 건 발음하지 말자. 그래서 side 이렇게 된다면 side 그러면은 뭐 긴 낫이다. 자루가 긴 낫을 풀비는 낫을 말한다. 이런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단어는 그것은 주의를 끊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를 만한 단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서 훈련시켜보는 거거든요. 훈련시켜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런 걸 써주죠. 이런 걸 써놓고 읽어보라 그러죠. 대부분 아이들은 고등학생 보고 읽어보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배운 아이들은 먼저 이거 C자가 왔을 적에 이걸 스로 읽을 거냐 크로 읽을 거냐 이거 생각해요. 아 Y가 왔다 EIY다 그럼 크로 읽어요. 이게 스로 읽어요. 스로 읽어요. Y가 왔으니까 스로 읽고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음절을 끊어야 되니까 요거 콘서트 클래스는 안 끊으니까 그럼 여기 음절이 여기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싸이가 벌써 됐죠. 그 다음에 요거 2가 있다. 그럼 요거는 매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86번 여기 5로 읽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클론. 이렇게 되죠?
그 사이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사이클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읽어요.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대폭풍, 선풍이 왜 그러냐면 사이클하고 비슷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막 선풍을 회바람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론 그래.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필요할 때는 어원도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미 아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서 어원도 설명을 하면 쉬워요.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걸 갖다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연결시켜서 하면 잘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단어를 가르칠 적에 그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찌자가 오면 이거는 A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된다. 게임 그런다. 그러지만은 예를 들면 Z자가 O자가 왔다. 그러면 goat 그런다. 전부 그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gum 그런다. 전부 G로 그자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EIY가 왔다. EIY를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gen 그런단 말이에요. gen. 이거는 자기 글자 이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점 핵심 그럴 적에 이렇게 되면 I자가 왔다. 그러니까 gist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자가 왔다. 그러면은 gymnast. 이렇게 되죠. gymnast. 그럼 이것도 Y자가 왔으니까 이것도 G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서 일단 룰을 배우면은 그 다음엔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되고 예외가 나오면은 예외를 특별히 부각시켜가지고 그건 주의시켜서 기억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하고 우리가 다른 점, 이렇게 일일이 룰을 배워야 될 점, 룰을 안 배우고 넘어갈 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야 되는 거고 룰을 배우지 않으면 잘못 읽는 점, 잘못 스페링이 나오는 점 그런 점은 우리가 룰을 가르쳐서 프로스타를 머릿속에다가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